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HSK 대표 강사 김민아입니다. 어느덧 2019년도 첫 시험이네요. 저번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아마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은 기대 반 설레임 반을 아마 준비하실 것 같은데 남은 시간 동안 잘 마무리하셔서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5급 독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특히 5급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주요 단어들은 무엇인지 이렇게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요. 보기를 봤더니 거의 모두 접속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접속사 활용 문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접속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빈칸이 속해 있는 이 문장도 문장이지만 사실 그 주변 문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접속사 문제는 호응 문제가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머무시면 안 되고 앞뒤 주변에 짝꿍이 되는 단어들을 반드시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그 문제도 풀려면 먼저 이 접속사의 의미는 무엇이고 평상시에 이 접사랑 같이 어울리는 아이가 무엇인지를 함께 기억을 해놨어야지 그래야지 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기 단어들의 의미 먼저 한번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주변에서 짝꿍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A 잠깐 보실게요. 뿌지는 아마 4급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아주 기본적인 접사죠. 바로 단지 뭐뭐일 뿐 아니다 라는 그런 뜻이고 점층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게다가 라고 할 때 얼치에나 빙치에 혹은 하이나 이에 이런 애들을 만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페이가 상당히 어려운 아이인데 최근 시험에서는 얘가 드디어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주페이는 단어로 볼 때에는 뭐뭐가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렵게 접근이 되는데 그래서 항상 저도 학생들에게 이걸 암기할 때는 주의어랑 똑같다. 유일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렇다면 아마 열심히 주의어의 짝꿍을 암기했을 텐데 바로 무엇입니까? 자의와 호응이 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뭐뭐 해야지만이 비로소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짝꿍으로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세 번째 단어는 지시인데 이것도 우리가 꼭 암기해야 될 단어이죠. 지시, 지비엔, 지우시, 지우수한 나파 해서 이것도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거기서 공부하도록 하고 의미는 설령 설사 뭐뭐일지라도 얘는 가설에 따라 결과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변치 않은 결과를 나타낼 때 쓰이는 접사이며 짝꿍으로는 또가 있죠. 여전히 변함없이 라고 해석이 되고 이렇게 이제 짝꿍이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허쾅은 뒤에 놓이는 아이예요. 요 위에 있는 요 앞에 있는 요 세 가지들은 모두 앞쪽에 놓이는 아이들이라면 얘는 뒤쪽에 놓여서 의미는 하물며가 되겠고 얘 짝꿍은 리엔또 하고 많이 활용이 돼요. 리엔또. 그럼 해석이 뭐뭐조차도 이고 하물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따가 이제 간단하게 이 정도 보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해석을 보았고 짝꿍은 무엇이다라고 보았는데 그럼 봅시다. 1번 다음 절에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하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를 만난 아이는 단지 뭐뭐일 뿐 아니라 게다가 또라는 바로 뿌진이 되겠죠. 정답이 그래서 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속사는 사실 상벌이 확실해요. 평상시에 짝꿍을 같이 암기했니? 그럼 바로 맞춰라. 하지만 공부하지 않았니? 그러면 이렇게 시간 잡아먹어라 라고 상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나는 만약에 접사 문제를 요새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자신감 있게 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짝꿍까지 같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해석을 해보고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해석 보시죠. 쥐는 근거로 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구지는 고서, 즉 옛날 책. 옛날 책의 찌자에는 기재, 기록하다. 근데 만약에 컴퓨터로 다운받다 할 때는 시아자 이렇게 사성을 익힙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는 시아자 해서 써드릴게요. 이건 다운받다이고 찌자에는 역사서의 기재, 기록하다. 이럴 때는 삼성으로 찌자 이렇게 읽는 것이죠. 아무튼 옛날 책의 기록을 근거로 했을 때 당시人们, 당시의 사람들은 출 먹었습니다. 난과 하면 호박이에요. 호박의 果实, 과실, 즉 열매겠죠. 즉 그냥 호박이겠죠. 호박을 먹었을 뿐 아니라 해서 뿌진이 정답. 게다가 출 먹었습니다. 예즈, 잎사귀와 헐, 꽃도 먹었다고 합니다. 의미적으로도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의미적으로도 뿌진, 하이 둘이 호응이 되는 그런 문장이 되었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방금 말씀드린 접사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뿌지는 다시 뿌지만 있는 게 아니죠. 부단도 있고 한 번 더 쓴 뿌진진 그리고 뿌광 부단이 있고 얘네들의 짝꿍이 얼치에나 혹은 빙치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접속사 부사 이건 접사이고요. 부사로서는 하이나 이에 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 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페이는 누구랑 똑같다? 주이오랑 완전히 똑같다. 그래서 주페이가 나오면 단지 뭐뭐 해야지만이 죄송해요. 뭐뭐 해야지만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짝꿍은 자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험에서도 뒤에 자가 살아 있었고 이 앞에
빈칸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자유를 보고서 주페이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답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이걸 살펴보면 你给他打电话 네가 걔한테 전화를 해야지만이 걔가 비로소 会来 올 거라고 해서 유일한 조건. 네가 걔한테 전화를 해줘야 돼. 네가 전화를 하는 거를 빼고서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네가 전화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이 걔가 올 거야 라는 유일한 조건을 나타내는 호응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령, 설사이고요. 가설에 따라 결과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시 계열로는 지시, 即便,就是,就算, 나파 이런 애들이 있고 또 나오는 비중적으로 봤을 때 뭐가 중요하다 할 수 없지만 비율적으로 좀 봤을 때는 맨 처음에 있는 지시나 맨 마지막에 있는 나파가 사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이 지비엔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돼요. 지비엔은 접속사로도 볼 수 있지만 지, 즉, 비엔, 바로 이렇게도 나오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밑에 예문으로 볼게요. 即使下大雨, 폭우가 쏟아질지라도 너는 여전히, 너도, 나도 가니까 너도 이게 아니고 너는 여전히 변함없이 변치 않는 결과로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설령 폭우가 쏟아진다 해도 너는 여전히 마땅히 죄송해요. 准时出发, 준시, 즉 제때에, 정시에 이런 뜻이죠. 제때에 출발을 해줘야 된다. 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에 허황은 아까 제가 얘는 뒤에 놓이는 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맨 끝에 너 하고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요. 허황 원어 그러면 하물며 나는인데 얘는 不用说我了. 야, 나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짝꿍은 리엔 또 혹은 또 대신에 예를 쓸 수 있습니다. 리엔은 뭐뭐조차인데요. 요 리엔 또 사이에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최소 범위가 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최소한 선생님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조차도 모르다. 야, 모르신데 그럼 하물며 나는 최소도 모르는데 난 더 모르지 라는 이런 상황일 때 바로 이 허황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접속사는 하나만 알면 안 된다. 짝꿍까지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요 지금 접사 정도는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마무리하고 두 번째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비엔이 있네요. 이거는 어려운 말로 동량보어죠. 동량보어의 위치는 동사 뒤이기 때문에 역시 동사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나 목적어와의 의미상의 호응으로 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해석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함께 보실게요. 후반이 나왔는데 고맙게도 큰 따옴표 안에 찍죠. 이런 경우에는 얘는 이제 인용보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속담, 명언, 사자성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명칭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4급 학생이나 5급 학생인 경우에는 이 안쪽에 있는 한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책임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급수 이상의 우리 급수가 아닌 단어들로 많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복판이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후판은 시이다. 그리고 이거는 풀이는 꼭 나올 거예요. 웨이치. 자, 웨이치 같은 경우에는 이 웨이가 4급 단어 쪼웨이에서 왔어요. 쪼웨이. 무슨 단어죠? 주위, 주변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지가 나오면 체스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주변을 에워싸면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바로 바둑입니다. 사실 저는 바둑을 잘 둘 줄은 모르는데 어린 시절에 저희 아빠가 저를 살짝 욕심이 있으셨나 봐요. 얘가 좀 나랑 바둑을 배워서 아빠랑 같이 뒀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잠깐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거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바둑판이 이렇게 있으면 바둑판은 흰 돌과 검은 돌이 말로 싸우죠. 그래서 만약에 흰 돌이 이렇게 검은 돌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이 중간에 흰 돌이 들어왔다. 그러면 검은 돌이 얘를 막아서 요 흰 돌을 빼내고 그 가운데 부분이 검은 돌의 집수가 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집을 누가 가장 많이 만들었느냐 요거에 따라 승부를 가르게 되는데 아무튼 위치를 이렇게 보시면 서로가 서로를 에워싸는 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치 하면은 바둑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후판이라는 거는 바로 웨이치, 바둑의 수는 지수에서죠. 기술 혹은 짠수, 전술에서 왔습니다. 그러한 용어로서, 전술 용어로서 밑에 전문 용어 써놨습니다. 원래 본래는 무엇이다? 시아, 지, 장기나 바둑을 두다 혹은 외국에 체스를 두다 할 때 모두 시아, 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 한 판은 여기서 장기나 바둑 센 양사이고요. 한 판에 바둑을 다 둔 다음에 종신 다시 재차 在棋盘上 바둑판 위에서 많은 을을 무엇을? 下盘的过程 바둑을 두었던 과정을 다시 한번 땡땡해 보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바둑은 어떻게 한다? 둔다, 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두다 놓다라는 단어가 그냥 들어가면 시야가 들어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한 판의 바둑을 다 둔 다음에 다시 집에 가가지고 내가 아까 어떻게 뒀더라? 라고 한번 다시 내가 두었던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둬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다 놓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시아는 이 본문에 너무 많이 출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동사를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A에는 by예요. 이 by는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 의미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다 놓다. 근데 빵보다는 조금 더 가지런히 제자리에 잘 두다라는, 그래서 그 진열장에 호어지야, 진열장에다가 물건을 잘 두다 할 때 바로 이 by를 쓰는 거죠. 근데 두 번째 by는 흔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손살을 치다, 됐어요 그럴 때 바이바이쇼라고 이제 시험을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by는 두 가지 뜻, 두다 놓다도 되지만 흔들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지금은 바둑판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두는 것이기 때문에 두다 놓다라는 by가 정답이 되겠고요. 옆에 있는 호의도 바로 흔들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손을 흔들다 할 때 호이셔를 쓰는 거죠. 지휘할 때도 바로 이 호의를 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당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당자가 소리를 담당하겠죠. 얘는 앞을 가로막다라는 그런 뜻이고, 동의어로서 란이 있어요. 얘네 둘이 함께 시험에 함께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둘 다 앞을 가로막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둘 다 정답이 될 수는 없었죠. 당란, 앞을 둘 다 가로막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마지막에 있는 자이는 얘만 부수가 앞에 발족자네. 그러면 발과 관련의 동작이고 자이는 밟다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요 자이자, 요 채집체자죠. 얘가 소리를 담당해서 자이, 발로 밟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거는 삼성입니다. 자, 이 밖에도 우리 시험에 자주 단음절 동사가 나오는데 오늘 그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동사는 차인데요. 이 차자는 왼쪽에 제방변, 여기 이제 있으면 다 손으로 하는 동작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차는 꼽다 끼다인데요. 이거 한자 유래를 찾아봤더니 밑에 있는 이 한자는 절구 구자래요. 그 절구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막 찧었었던 곡식을 찧었던 절구 구자이고 위에 절구 공이 이렇게 꽂혀있는 이런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꼽다 끼다인데 전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절구라는 게 저한테 사실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천자니까 또 일천천자니까 어떻게 또 재미있게 암기할까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건 내가 손으로 이제 꼽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 한자를 절구라기보다는 내 음식이 들어있는 밥그릇 이렇게 생각했고, 다른 친구들이 내 밥을 뺏어 먹지 않도록 내 젓가락을 1000개 꼽아두었다. 자,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혹시 이제 도움이 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방법이라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 장면에 혹시 여자가 꽃꽂이 하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림 속의 여자는 꽃꽂이 하고 있다. 우선 이렇게 묘사하는 장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차화 이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토는 꼽는 머리. 이게 뭔가 꼽는 머리래요. 이게 바로 플러그 있죠. 예, 그걸 바로 이 차토랍니다. 차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어는 차이인데 이 차이는 저하고 많이 헷갈리세요. 이 저자는 따저, 할인하고 세일하다. 그때 아마 보셨을 텐데 저를 단독으로 쓰면 이렇게 접다, 옷으로 끊기고 개키다 할 때 이거 쓰는데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날카롭게 이렇게 쫙 밴 듯한 이런 느낌이 들죠. 이 차이는 철거하거나 뜯거나 해체하는 이런 동작일 때 차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제 잠깐 직장 생활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때 되게 시골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낡은 집에는 빨간색으로 이 한자가 차이가 엄청 크게 써 있었어요. 그럼 이 집은 곧 철거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차이 방즈, 집을 철거하다 할 때 쓰이고, 뜻밖의 신펑, 이 편지 봉투를 뜯다 할 때도 차이를 쓰는데 많은 친구들이 편지 봉투는 이렇게 자른다, 찢다라는 스라든지 아니면 가위로 오린다 이런 게 생각하는데 중국인들의 개념상 이 편지 봉투라는 거는 원래 위에 부분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잖아요. 내가 편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반을 접어서 이렇게 풀로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붙어진 부분을 이렇게 뜯어낸다, 떼어낸다라는 개념으로 편지를 열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편지 봉투를 열어본다 할 때도 try를 씁니다. 이거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동사와 목적어 표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총자는 일성으로 총으로 읽힐 때도 있고 사성으로 총으로 읽히는 경우도 있는데, 일성으로 총을 읽히는 경우 우리 청취시험에 나왔던 거는 애가 울잖아요. 빨리 아이에게 총 나이펀 분유 좀 타줘요 라고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사성으로 총일 때는 어디를 향하다, 어떤 대상을 향해서 돌진하고 나아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에게 쏘아붙이다, 그에게 말을 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총타한다, 그에게 고함질러 얘기하다라고 이 자리가 빈칸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상황과 부수를 성조죠. 성조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이자도 혼동되는 한자가 있어요. 바로 투이인데 만약에 앞에 제방변 손이 있다면 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 흙이 있죠. 이게 쌓다라는 의미예요. 또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나의 정바오는 성곽,
성, 보루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을 쌓다라는 의미로 그때 이 자리가 이렇게 빈칸으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쌓다라는 뜻인데 이 또이자는 양사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뭔가 쌓이는 느낌 때문에 무더기라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한 무더기의 쓰레기 그러면 이 또이라지라고 앞에다가 수사 붙이면 다시 또 양사가 되겠어요. 다음 한자는 찌아오인데요. 앞에 물이 보이시죠? 물을 이렇게 뿌리다 혹은 주다라는 그런 뜻이고 역시 그림 장문에 단골로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가 여자가 화분에 이렇게 물을 주는 그런 장면이 그 그림이 자주 이제 장문 시험에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쩌우슈이나 쩌화라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이런 한자를 보면 여기다가 점을 찍나 안 찍나 사실 이런 좀 고민이 드는데 이 쩌우 같은 경우에는 보신 듯이 점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을 찍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선가 좀 약간 본 듯한 그런 느낌이지 않으세요? 만약에 저 앞에 부수가 물이 아니고 불로 바뀐다면 파샤오 열나달 때 그렇죠. 그 사성에서 열나달 때 샤오 탈소자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한자입니다. 그 앞에 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쥐는 기부하다라는 그런 뜻이고 기부는 보통 이제 모교라든지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부하다라는 그런 구조로 쥐게의 대상인데 많이 이 자리가 이렇게 빈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거는 모교에 기부하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기억해 두세요. 자 마지막에 싸인데 언뜻 보면 술로 보여. 그죠? 지어. 네, 차이가 있다면 지오는 술병 안에 물이 들어있고요. 싸는 술병 안에 물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다 쏟았거든요. 그래서 싸 소리랑 의미가 쏟다 비슷하죠. 싸 쏟다 이렇게 같이 소리로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또 우리가 왜 쓰면서 암기해야 되냐면 물론 이제 의미도 의미지만 쓰면서 함께 이제 암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림 장문에 누군가 실수로 커피나 음료 같은 것을 컴퓨터라든지 옷, 책 위에 이렇게 쏟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한자를 쓰셔야겠죠. 구조도 굉장히 간단해요. 싸짜의 장소. 그래서 싸짜의 수상 그러면 책 위에 쏟은 거고 싸짜의 이프상 그러면 옷 위에 쏟은 거고 그래서 어디에 쏟다 할 때 싸짜의 장소 이 구조로 여러분들이 장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뿐만 아니고 독해에서 쓰기에서도 우리 같이 주의해야 될 단어까지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 마치고요. 우리 세 번째 문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실게요. 러가 있기 때문에 이 3번 자리도 폼사상 무조건 동사가 올 것이다. 이고요. 동사 자리 같은 경우는 아까 살짝 말씀드렸듯이 주어와 동사 혹은 동사와 목적어 이렇게 의미상의 호응으로 이제 시험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주어가 무엇인지 혹은 목적어가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시는 것이 이게 빠르게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관건이 되겠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실게요. 저명한 언어학자였던 이거는 언어학자의 이름이죠. 이렇게 이제 시험에 되게 어려운 한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려운 한자는 지명 아니면 인명일 거예요. 그래서 지명일 경우 몇 개만 써볼까요? 뒤에 성이라든지 혹은 시라든지 취구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슨 성, 무슨 시, 무슨 구 이런 식으로 해서 지명이구나. 장소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게 바로 행정구역이죠. 행정구역 단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지명이구나 알아보시면 되고 인명의 경우에는 이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 혹은 직업이 무엇인지 또 역시 주변에서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언어학자라는 이 직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반복적으로 이 한자가 나온다면 저 같으면 지워버리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름이구나 라고 넘기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한자 나오면 빨리 지명인지 인명인지 확인해라.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아무튼 정유는 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일찍이 뭐뭐 했대요. 그럼 뭐 했는지 목적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주어가 그냥 너무 언어학자니까 목적어 봅시다. 중국의 30여 개 지역의 방언, 방언 바로 사투리죠. 사투리를 뭐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사투리를 뭐 했을까? 한번 보시죠. A. 실현했다. B. 장워, 장악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다, 이르렀다. 마지막 충만했다. 누가 봐도 장워, 장악하다, 마스터하다라는 장워 정답이네요. 그래서 동사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내가 동사라고 빨리 체크가 되었다면 그러면 주어, 목적어를 찾으시고 의미상의 호응으로 그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는 정답인데 나머지 단어는 중요하지 않으냐?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 옆에 있는 단어들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같이 한번 짝꿍끼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단어는 实现, 실현하다인데 实现은 목표, 이상, 꿈 이런 애들하고 제일 많이 만나는데 목표 같은 경우는 사실 3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다 목표가 있으시죠? 저도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함께 이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목표가 지금은 하나일 것 같은데 바로 무엇이죠? HSK 5급 합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5급 합격이라는 목표를, 골을 우선 뭐합니까? 제정하고 만들죠. 그래서 제일 먼저 목표를 만나는 동사는 制定. 목표를 세우다. 제정이라는 制定이에요. 근데 아직 저 목표 골은 합격했으면 좋겠다 라는 나의 그냥 바람인 것 뿐이지 내 거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나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이렇게 쫓아갑니다. 이 쫓아가는 과정을 뭐라 하냐면 중국에서는 추구한다라 그래요. 근데 한자를 보면 이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왜냐면 追자가 추격자 할 때 쫓을 추, 그 다음에 지호는 구할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내 거가 되도록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쫓아가는 追求, 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열심히 쫓아가서 노력한 끝에 결국 이 꿈을 내가 성취해내요. 이루어내요. 사실 이 성취라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머릿속으로 막연히 합격했으면 좋겠다. 5급이 내 거였으면 좋겠다. 였는데 성취라는 거는 내 손에 그 5급 증서가 딱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꿈을 이뤘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实现, 실현시키다라는 实现이 바로 이 목표를 만납니다. 그래서 3단계, 우선 첫 번째 제정하다, 制定目标, 그 다음에 쫓아가다, 追求目标, 마지막 실현시키다, 实现目标에서 요 3단계, 요 3개의 동사들이 목표를 만나고 이것도 우리 그림 장문은 아니지만 어휘 장문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딱 배호응 구조이기 때문에 쓰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기 전에 시간 되시면 한번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암기해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어는 掌握였는데 이 장자는 손바닥 장자죠. 그 다음에 워는 잡을 악자인데 그냥 손도 아니고요, 여러분. 손바닥으로 잡고 있대요. 약간 이제 손바닥으로 잡는 느낌은 야,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약간 갖고 논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장어는 완전히 마스터하다, 익히다, 장악하다 이럴 때 쓰입니다. 이 워 같은 경우에 만약에 뒤에 손수 목적어를 가지면 워셔, 악수가 되죠. 이렇게 손 잡다라는 악수. 아무튼 장어는 완벽히 내 것으로 마스터하거나 익힐 때 쓰이고 제일 많이 만나는 게 기술 혹은 외국어, 아까 방언, 사투리와 같은 언어 이런 애들을 완벽하게 익힐 때 장워 씁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이 장워가 됐던 거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따오는 이르다인데 목표나 아니면 골 아니면 목적 이런 것들에 내가 도달하다, 가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 이렇게 도달해 가는 거. 그게 바로 다따오입니다. 근데 얘는 뒤에 목적어로 수치 수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达到 30%的人同意 30%에 달하는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3분의 1에 달하는 이런 식으로 수치 수량이 목적어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것과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한자가 있죠. 바로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쓴 따오다입니다. 따오다는 도달. 도착하다. 그래서 뒤에 장소 목적어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다따오 무디 목적에 이르다. 그 다음 따오다 무디디 목적지에 도착하다. 이렇게 함께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혼란이 좀 올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팁을 드리자면 앞머리가 의미를 이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했다, 달했다, 어느 정도 수준에 달했다, 이르렀다 이고 따오는 누가 봐도 도착했다. 니 따올라마, 따올라, 도착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따오는 장소에 도착하다, 나는 어느 정도 수준, 목적에 이르다라고 앞머리가 한자를 이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마지막에 있는 총만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순배열에서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랑 좀 쓰임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걔는 자신감이 넘쳐 활력이 충만해서 걔네가 왠지 주어일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술목으로 씁니다. 이 사람이 자신감으로 꽉 차 있는 거고요. 활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술목으로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독해도 독해지만 어순배열에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반드시 총만自信 혹은 총만 活力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면 총만의 반대말은 바로 밑에 있는 缺乏 결핍증 할 때 그 결핍, 부족하다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걔는 경험이 부족해, 자금이 모자라 라고 우리는 뭐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인들은 뭐뭇을 부족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술목 구조로 씁니다. 그래서 밑에 예문 보시면 缺乏资金 자금이 부족하다라든지 缺乏经验 경험이 부족하다라든지 역시 술목 구조이고 얘도 독해뿐만 아니고 쓰기에서 어순배열에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해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답은 장어였지만 나머지 동사들도 꽤나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짝꿍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지금까지 주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다양한 문제나 단어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드리려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버겁다, 많다 이렇게 느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의 묘미가 무엇입니까? 잠깐 이렇게 멈춰뒀다가 메모하시고 기록하시고 다시 이어서 보시고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잘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 시험 보실 때 모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험 너무 떨지 마시고요. 긴장하지 마시고 이때까지 잘 준비해 왔으니까 아주 좋은 결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잘 보고 오세요. 화이팅! 짜요! 짜이찐!